자, 이제 미국 축구 첫 번째 경기,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올랜도 시티. 자, 일단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적 이제 애틀란타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8경기 연속 승리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다가 이제 직전 경기 신시내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긴 그런 무패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말이 좀 혼났네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도 이제 8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간신히 좀 이제 무승 행진을 끄는 그런 좀 애틀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신시내티가 훨씬 더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슈팅 개수에서도 애틀란타가 많이 밀리며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직전 경기 애틀란타가 이제 이긴 거와는 좀 별개로 여전히 좀 경기 내용은 좋지가 못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US 오픈컵에서 내슈빌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진 적이 없고, 지금 리그에서는 무려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메시와 수아레즈가 있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도 이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행보만 놓고 보면은 당연 올랜도 시티가 애틀란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응 전술이 좋고 상황에 따른 경기 운영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공격을 그래도 잘 좀 제어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가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좀 올랜도다 보니까 이런 좀 올랜도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이제 애틀란타가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랜도가 이제 애틀란타 상대로는 2경기 연속 이제 유효슈팅을 거의 이제 허용을 안 하며 이제 무실점을 좀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올랜도가 적절한 대응 전술을 통해 이제 애틀란타의 공격을 잘 좀 제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만큼 이제 페이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수 밸런스나 안 그러면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올랜도가 애틀란타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올랜도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는 올랜도 시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랜도 시티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시티 프랜승의 2.5 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댈러스. 자, 일단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이번 시즌 리그 기준 이제 홈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시즌들처럼 이제 홈 이점을 좀 잘 살리며 이제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좀 신시내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연패를 좀 거두고 있는 거와 더불어 이제 근래 이제 US 오픈컵 16강전에서는 이제 레드불스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탈락하기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컵 경기도 이제 16강에서 좀 탈락하면서 확실히 좀 흐름이 안 좋은 현재 좀 댈러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신시내티가 주로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라인이 좀 올라간 그 신시내티 상대로 이제 뭐 아코스타를 좀 필두로 좀 빠른 역습 전개를 좀 통해 주로 좀 공격을 이제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만 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홈에서 중원 장악력이 좋은 신시내티가 이제 댈러스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무너진 댈러스 상대로는 그래도 이제 신시내티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최근 뭐 리그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 신시내티와 달리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US 오픈컵 일정까지 좀 소화를 하면서 최근 계속해서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좀 치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연장전을 치른 경기도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신시내티에 비해 댈러스가 체력적으로 더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요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에너지 레벨에서도 신시내티가 더 우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약간 부분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신시내티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스 대 샬럿. 자, 일단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US 오픈컵에서 이제 댈러스 상대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좀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좀 최근 이런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다만 근데 지금 샬럿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도 뭐 컵 경기 포함 원정에서 3연패 중인데 이어 매 경기 원정에서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좀 수비에서도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원정뿐만 아니라 좀 홈에서도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점이 큰 그런 좀 샬럿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좀 최근 좀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후방이 좀 불안한 그런 샬럿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수비가 좀 불안정한 좀 샬럿이 이제 레드불스의 그런 좀 전방 압박에 대응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샬럿의 그런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어느 정도 많아진 걸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샬럿이 좀 턴오버로 인한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레드불스의 그런 강한 압박으로 인해 샬럿의 좀 턴오버가 더더욱 많아질 수 있는 좀 경기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샬럿의 그런 후방에서의 좀 불안정함으로 인해 이제 샬럿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하기도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원정에서 약세고, 그리고 좀 수비에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렇죠 샬럿이라는 점을 좀 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레드불스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레드불스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스 승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이제 필라델피아. 자,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건 또 토론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몽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6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내슈빌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기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최근 6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를 좀 못했고, 그리고 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이제 전부 다 좀 졌을 정도로 이제 최근 토론토의 그런 좀 홈 성적 또한 많이 좀 저조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시즌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만큼 그만큼 좀 홈에서의 좀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토론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 중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뭐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여전히 지금 필라델피아는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이번 시즌에는 공격 전개가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졌고, 그리고 좋은 공격력을 좀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동부리그 1위 자리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에는 유독 이제 저조한 좀 성적을 좀 내면서 확실히 이번 시즌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았는데, 역시 뭐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뭐 언제든 좀 빠르게 좀 반등할 만한 좀 팀이라는 거를 이제 이번 시즌 몸속 좀 보여주고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처음부터 필라델피아가 이제 공격 템포를 또 끌어올려 적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침투, 뭐 컵백, 지금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지금 뭐 토론토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만큼 이제 뭐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좀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좀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토론토 역시 라인이 좀 올라간 필라델피아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좀 양 팀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꽤 크다 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면서 그래도 공격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뭐 만약에 뭐 이 경기가 이제 뭐 좀 토론토 입장에서도 뭐 이제 득점을 좀 어느 정도 터트린다고 해도 필라델피아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뭐 활약중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필라델피아가 더 우위를 점할 만한 경기라고 보여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점들과 더불어 현재 지금 토론토의 전력 누수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더더욱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뭐 흐름, 경기력 이런 부분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이제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필라델피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이 경기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승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대 이제 내슈빌. 자, 일단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우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샬럿 상대로 좀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계속해서 좀 긴 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던 뭐 샬럿 상대로도 지면서 좀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한 좀 콜럼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7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US 오픈컵 이제 16강전에서는 이번 시즌 상당히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죠 올랜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8강에 좀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컵 경기도 이제 8강에 좀 진출을 했고, 그리고 뭐 컵뿐만 아니라 지금 뭐 리그에서도 지금 3위를 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뭐 내슈비를 좀 봤을 때는 이제 리그와 컵 모두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콜럼버스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지만 현재 이제 콜럼버스의 좀 중원장력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콜럼버스가 현재 내슈빌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콜럼버스와 달리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중원장력이나 조직력 모두 좀 좋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제 좀 체계적인 좀 플레이는 내슈빌이 더 좀 잘 구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뭐 그래도 뭐 득점 기회 부분에서는 콜럼버스가 더 많이 이제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전에 비해 이제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콜럼버스의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뭐 어느 정도 좀 불안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비에서도 봤을 때 일단 수비 리커버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역습으로 인한 실점 위험이 이제 클 수 있다 보니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뭐 공격전에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좋은 내슈빌 상대로 이제 수비에서도 고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내슈빌이 더 효율적인 공격을 구사할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져요. 자, 물론 이제 내슈빌이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라는 걸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클 수가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안 그럼 뭐 조직력 등 뭐 내슈빌이 더 우세한 부분도 좀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뭐 충분히 뭐 내슈빌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배당 대비 지금 뭐 콜럼버스의 뭐 정배 사이드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봤을 때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슈빌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내슈빌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슈빌 프랜승의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승무패 없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각이 보이는 경기, 인터 마이애미 대 이제 몽레알. 네, 요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래도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많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 몽레알 상대로는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좋은 결과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이제 창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승쪽 보는 경기.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보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대 세너스. 자, 요거는 저는 지금 뭐 너무 좀 크게 부진하고 있는 갤럭시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너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3.5 기준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스 때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너스 프랜승의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밴쿠버 대 이제 미네소타. 네, 상승세인 지금 두 팀의 좀 맞대결이긴 한데, 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밴쿠버가 좀 더 뭐 유리한 경기인 건 맞긴 하지만 지금 뭐 미네소타 상대로 좀 밴쿠버가 솔직히 뭐 밴쿠버의 그런 쉬운 승리를 좀 장담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요런 점을 더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뭐 밴쿠버 승보다는 차라리 이제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햄모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밴쿠버가 좀 이긴다고 하면은 뭐 1점 차 정도의 승,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보도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